근데 도대체 이거를 왜 외워서 쓰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면 이 육친의 뜻을 다 암기해가지고 쓰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방금 비유를 든 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가 하나 있고, 목이 하나 있고, 또 목 있고, 목 있고, 목 있고, 목이 있고, 금이 있고, 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자, 이 팔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뭡니까? 목이 가장 두드러지죠. 즉, 비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비견은 백일양이라고 했죠. 겁재는 맞은편 차. 그죠? 하여튼, 백일양이 크다라는 거예요, 백일양. 아, 이 팔자를 보는 순간 백일양이 크다. 그 다음에 없는 게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화가. 뭔가 엑셀레이터가 없이 무엇을 취해요? 재물을 취하죠. 자, 참고로 이게 없으면, 이거하고 이게 없으면 도둑놈 팔자예요. 그죠? 내가 재주도 안 부리고 가지도 않고 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땡기는 힘은 굉장히 쾌속적이면서 확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갖고 오는 게 뭐를 가져왔어요? 정제를 땡겨온 거예요. 정제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돈을 땡겨온다. 아니면 고정적인 소득을 땡겨온다. 고정적인 소득을 땡겨온다. 즉, 이 사람은 조직 직장길을 가겠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 네, 근데 직업 전전은 있겠다, 없겠다? 이 길로도 가보려고 저 길로도 가보려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팔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팔자를 본다. 자, 그리고 이 개가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얘가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자, 참고로 이게 없다면, 자, 이 두 개가 없다면, 쟤를 보고서 이 사람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커브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그죠? 신호등이 있어 주든지. 그죠? 아니면 브레이크가 있어줘야 이 사람은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어줘야 제어가 되지. 이게 만약에 없다면 도둑놈 팔자가 돼서 어디까지 가겠다? 그죠? 그게 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모든 육친의 뜻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아, 백일양이 강하구나. 뭔가를,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겁재 같은 게 있어야 확 재물을 잡아당겨오는 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양인이라는 신살의 힘이 나거든요. 또 하나의 프로의 별로 봐요. 그러니까 도둑이 되어도 큰 도둑이 되겠죠. 근데 큰 거 털러 갔는데 이 사람 뭐 털고 온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관찰하실 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 그 명조가 잘못 인쇄됐습니다. 을사. 기사가 되겠는데? 임임 같으면은 정이 한목이니까 갑진 을사 맞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식상이 굉장히 물이 지어 있죠. 그죠? 화밖에 없어요, 화.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가수로 친다면, 노래를 기똥차게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죠? 자,
가수로 친다면 굉장히 잘 부르는데, 자, 이 사람 팔자에 재가 없죠. 무대가 있어요, 없어요? 토가 없잖아요. 무대가 없잖아요. 노래는 기차게 잘 부르는데, 고정 무대고 전국 무대고 없이 어디를 뛰겠다? 밤무대 뛰는 거라. 그런데 이런 팔자가 예를 들어서 토의 운을 만나면 대발을 하는 거예요. 대발을. 왜? 식상이 몇 개가 무리지어서 이걸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도 없고 그 인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없고 나를 적절히 제어해주는 신호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을 친다는 거예요. 극단을. 그러니까 뜰 때 토운이 왔을 때 확실히 뜨고 그 운이 가면 확실하게 간다. 그게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터보에 엑셀레이터에 달리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토운을 안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논두렁길을 가는 거라. 삐끄덕 삐끄덕. 그러다가 토운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길을 고속도로를 만난 거예요. 쫙 달리는데 커브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어가 된다 안 된다? 간다라는 거예요. 좀 그건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터운에 대발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육신으로 모두 설명을 하기가 힘들 때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물로서의 변용법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빨리빨리 캐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지속성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속패, 빨리 뜨고 빨리 지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인성이 좀 있어줘야 좋습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과거의 텍스트에 보면은 이게 상관격이니 가상관격이니 막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운에 졸하면 가상관격이고 잘 나가면 상관격이다 이렇게 표시되네요. 근데 막 상관격이든 가상관격이든 모르겠고 인수운이 와도 어려워요. 왜? 나는 달려야 되는데 인수운이 못 따르는 건 뭡니까? 나는 못 달리게 막아놨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토운이 왔났을 때 이 사람이 왜 히트를 치냐면 이 사람 팔자에 강화되어 있는 인자가 뭐예요? 목이에요? 화예요? 화의 기운이죠. 화가 왕자고 왕자를 희설할 때 그 기운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는 기울어져 있으면은 기울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해석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런 팔자보다 정말 좋은 팔자는 뭐냐면 이런 팔자예요. 이게 이제 그 원원유장이라 해서 이게 이 팔자에 오행 빠진 게 있습니까? 자, 수, 예? 다 있죠? 자, 이런 팔자가 우리가 볼 때는 뭐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팔자예요, 이게. 참고로 거의 점사를 보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드문 팔자입니다. 왜 좋으냐면, 자, 이 수가 무엇을 덮죠? 목을 서로 덮죠. 그죠? 이 목은 또 무엇을 덮습니까? 화를 덮고, 화는 또 무엇을 도와요? 토를 덮고, 그죠? 토는 다시 또 무엇을 도와요? 금을 덮고, 금은 다시 또 수를 덮고, 그죠?
뭔가 팔자에 약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약한 게. 아이 선생님 개수가 여기에 1점 천간에 떠가지고 약하지 않습니까? 야, 뿌리가 이렇게 자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자의 모든 글자들이 다 센 것들이에요. 그렇죠? 갑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목도 강하고 화도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죠. 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기운을 금이 또 받잖아요. 그죠? 그럼 수도 로건을 가지고 있고. 어느 글자 하나, 약한 글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팔자가 정말 좋은 팔자예요. 정말 좋은 팔자. 그러니까 이런 팔자의 사람들은 이런 팔자를 보고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저희 아들내미 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팔자가 보면은 사주정설에 나오는데, 그래 보면은 뭐 막 화도 없이 백세 장수를 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손의 숫자도 수백에 이르고 재산도 300리 안팎으로 넘겨보지 못할 정도로 부자였다. 뭐 이거 보면 시상편제 1위기 같기도 하고 뭐가, 그죠?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고 죽을 때까지 부자였다. 자식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이런 팔자는 세운의 공망을 만나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본부필부는 공망을 만나면 휘청휘청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운 자체를 볼 필요가 없이 원국에서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 다 되는 도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팔자는 보면 딱 그겁니다. 벤츠. 벤츠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쭉. 근데 팔자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런 팔자도 운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확 뜨죠? 그죠? 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자전거 수준이에요, 자전거 수준. 자, 자전거는 내리막일 때는 어때요? 신나죠? 야호! 달린단 말이에요. 오르막을 만났어요. 그것도 한여름에. 그 옆에 벤츠가 지나가요. 자, 그러면 벤츠 창문을 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인상 쓰는 모습을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왜 그래? 산이 그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팔자가 예를 들어서 무진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 무대를 뛰는 가수예요. 그죠? 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제까지 있으면 고정 무대, 전국 무대 다 뛰는 가수가 되겠죠. 이래서 이제 아까 키워드 드린 걸 가지고 딱 적용하면 바로바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적절한 제어 수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배기량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연료도 있고, 짐도 있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간지 조합은 안 나오는데 기사가 되었다.
기사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자, 이 사람은 재능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기는 치웁시다. 기는 치워. 재능이 많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은 기본적으로 직업이 천종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직업을 다 해본다라는 거예요. 다 해본다. 그래서 뭔가를 딱 이 사람은 뭐를 할 거라고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앞에서 제가 상관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 교실 안에 들어온 똥파리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운 따라 이 사람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많이 바꾼다. 근데 기본적으로 식상의 별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뭐를 잘 하겠습니까? 예능이나 교육이나 요식이나 유흥이나 이런 쪽에 인연이 깊다라고 보겠죠. 그죠? 이런 팔자 보고 물이 반가우니 물장사다 이렇게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물장사가 얼마나 많아요. 물장사가. 밥장사도 물장사라 그러는데 수산업도 물장사요. 목욕탕도 물장사요. 밥장사도 물장사요. 그죠? 그래서 밥장사에서 물장사했다고 맞았다. 유흥업에서 물장사했다고 맞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식상의 별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별과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인성운이 오면 이 사람은 뭘 하겠어요? 학원업 하겠죠. 그죠? 관운이 오면. 예? 관운 와도 보통 학원만 해요. 큰 조직과 손잡은 모양 형태로 관운을 쓰겠죠. 이런 팔자는 보통 살을 충하는 해, 뭐 해년이 오거나 오를 충하는 자년이 오거나 아니면 이걸 합하는 신년이 오거나 뭐 이럴 경우에마다 바꿔요. 계속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당신 이거 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가. 그리고 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인성운이 왔다 해서 부동산 잡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운의 상승기에는 문서를 잡을 때는 이게 좋은 부동산이 되는데 내가 운의 하락기에 문서를 잡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골병들은 문서를 잡게 돼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식상을 같이 쓰는데 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과 노는 골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들 눈에 띄는 공간에서 식상을 쓰는 것이고 이는 조용조용한 곳에서 식상을 쓴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껌껌한 데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양간의 상관을 설명했죠. 양간의 상관.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요? 양간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운적인 성질에서 일단 나가고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음간은 양간에 비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폭발력은 양간보다 음간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즉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보름달. 찰만자, 만달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음은 이게 이제 막 장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양은 기운적인 요소고 그래서 폭발력을 봤을 때는 음간이 오히려 더 팽창력은 더 강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에도 양간보다는 처음에는 더 조금 소극적으로 쓴다라고 해석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상도 이제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수를 예를 들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얼른 집에들 가고 싶으셔가지고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친 요게 지금 요번 시간 아마 다음 주 1시간까지가 지겨워요. 근데 육친 막뜻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다 외워가지고 해석 적용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볼 때는 아까 같이 배기량 이런 것들로 바로 그냥 찍으면은 더 해석이 또 쉬워져요. 팔자를 볼 때. 근데 그걸로 팔자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여기 가도 되고 갑이 여기 와 있어도 서울대 가요. 네. 그러면서 어떤 관을 쓰겠다? 형벌관을 쓰겠다. 그렇죠, 뭐. 자, 거기서도 형벌관이라도 만약 자식들이 저런 경우에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저번 시간에 저 육친 그 확장하는 거 하다가 말았죠. 네, 150페이지 할 차례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육친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명사형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동사. 뭔가 움직임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자, 그래가지고 앞에서 자동차니 뭐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15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가수를 예로 들어보자는 거죠. 가수. 가수를 예로 들어서 육친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비견은 경쟁자라는 겁니다. 경쟁자. 그죠? 그 다음에 겁재는 막강한 라이벌. 그 다음에 식신은 자기가 부르는 자기 노래라는 거죠. 내 스타일에 딱 맞는 노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은 남의 노래예요. 남의 노래. 뭐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그죠? 요즘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시류에서 하는 수 없이 따라서 부르는 노래. 상관이 자기 재능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이제 틀을 갖다 깨버렸다는 의미.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편제는 전국 무대, 정제는 고정 무대라는 거죠. 그다음에 평관은 이제 팬으로 보시면 돼요. 팬. 그 팬들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왜? 공인이, 연예인 같은 공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눈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은 매니저나 보디가드라는 거예요. 편의는 이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 쉬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뭔가 다음에 내가 써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량을 기르는 것, 즉 작곡이나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비견은 뭡니까? 장사나 사업을 할 때는 동업자 되겠죠. 그 다음에 겁재는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은 평소에 내가 쭉 계속 내는 상품. 그 다음에 상관은 기획 상품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특정한 시기에 팍 내는 거죠. 편제는 전국 시장을 뜻하고 정제는 고정 시장 내지는 고정 거래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축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까? 못 부르겠습니까? 가수로 친다면. 그죠? 내 노래도 있고 남의 노래도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대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정제예요, 편제예요?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큰 무대를 뛰고 싶은데 꿈은 있는데 어떻게 된다? 작은 무대, 고정 무대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어떤 신살이 붙습니까? 천을 기인도 되는데 공망이에요, 공망. 공망의 별이 붙으니까 천을 기인도 반감, 작용도 반감, 그 다음에 고정무대도 띄었다, 안 띄었다. 이런 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육친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진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편제가 어떻게 돼요? 재성이 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국 무대를 띄는 사람이라는 게 전국 무대. 예?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력이 강하잖아요. 네.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정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만 있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천간에 무가 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뭐냐, 이 육친을 가지고 그대로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아예 없다. 지장간 말고 드러난 육친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뭔가 식상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천재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면 노래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잘 그리는데 무대가 없으니 보통 이제 사후에 죽어서 재성운이 올 때 확 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림 화가 같은 고흐 이런 분들도 살아생전에는 못 뜨고 있다가 사후에 확 뜨게 되는 힘, 그런 걸로도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뭔가 세력이 강한, 식상도 뭔가 세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두드러진 게 있어야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부르는 노래가 상관적인 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식신적인 요소를 자기는 더 잘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식신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관은,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54페이지. 평관은 세무, 경찰, 관청, 내지는 큰 조직 사회와의 속성, 즉 큰 조직과 손을 잡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은 고정납품이나 거래처, 편의는 부도, 부도의 환경, 정의는 문서나 부동산, 이권, 계약. 거의 그 틀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설은.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확장의 예를 잠깐 들은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친을 배울 때, 육친도 우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육친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편제를 아버지라 하고, 그죠? 정제를 마누라라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을 엄마라 하고, 그죠? 식신을 장모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잖아요.